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작년 말엔 대충 사는 친구의 미술 수행 결과라는 카톡이 웃대에 올라오는데요. 자연물 가지고 작품 만들기라며 토끼 그림 옆에 주먹 도끼 모양 돌멩이를 올려놓고 종이로 쥐고 있는 손 모양을 만든 뒤 사냥당하는 토끼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친구가 성의 있는 무성이라며 이것이 현대미술이라고 하자 돌만 올려놓고 항상 나에 서 있는 현대인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면 현대미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수행 0점 받을 거라고 친구가 이야기했는데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사자도 놀라서 이게 왜 만점이냐고 하고 친구는 예술계의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웃대에 올린다며 올린 거라고 하네요. 비둘기는 둥지 짓는 방법을 까먹어서 이렇게 둥지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아예 에스컬레이터에서 알을 낳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엔 우리 아들이 맥도날드에서 음악 나온다는 이유로 대충 춤춘 기념으로 대충 살아서 레전드가 된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물건 대충 쓰는 사람들입니다. 2017년 한 일본 트위터엔 공기청정기 사고 2년 동안 매일 썼는데 처음으로 열어보니 필터에 비닐이 씌워져 있었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어 많은 커뮤니티에 퍼지게 됩니다. 오늘의 유머 커뮤니티의 어떤 분은 이 글을 보고 혹시나 해서 반년된 공기청정기를 열어봤더니 역시나 필터 비닐이 씌워져 있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공기청정기 트니까 공기가 상쾌해진 느낌이었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의외로 공청기의 비닐을 안 벗기고 사용한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픽카드 역시도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 10월 컴퓨터 본체 갤러리엔 형들 3년 만에 2070 쓰고 있어요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3년 전에 2070을 샀는데 오버워치가 너무 렉이 걸려서 그래픽 카드를 업글하려고 확인했더니 이렇게 인텔 그래픽으로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케이스에 걸려 케이블 인식을 못해 생각 없이 내장 그래픽으로 꽂았던 거라고 하는데요. 선을 칼로 열심히 갈아서는 다시 그래픽 카드에 꽂았고 이제서야 2070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글이었습니다. 연두라는 스트리머는 게임을 할 때마다 카드 온도가 미친듯이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결국 게임이 꺼지고 말았고 본체를 열어봤더니 카드에 붙어있던 스티커를 떼지 않고 1년을 썼다고 합니다. 조택은 이걸 보고 강제 내구성 테스트 해줬다며 그래픽 카드를 구원했다고 하네요. 자동차를 막 타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새 차 사면 3년 동안 돈 들어갈 일 없다는 말만 믿고 엔진 오일을 한 번도 안 갈아 차가 완전히 퍼져버리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고 하고 여기저기 부셔져도 차는 굴러다니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대충 DIY라는 이름으로 수리하는 분들이 은근 해외에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테이프와 비닐로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 분들도 많고 손잡이가 떨어지자 방 손잡이를 붙이고 다니는 분도 있고 시트가 떨어지자 대충 나무 의자를 붙여서 앉기도 하고 나름 신경 써서 3살 돋는 밴드를 붙이는 분도 있습니다. 아예 손잡이를 그려 넣으신 분도 있는데요. 타이어가 펑크 나자 나무를 잘라 끼워 넣은 분도 있고 벤츠 로고가 떨어지자 철사로 만들어 붙인 분도 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손거울을 대충 갖다 붙인 분도 있고 와이퍼가 떨어져 나가자 빗자루를 붙인 분도 있고 헤드라이트가 나가자 손전등을 덕지덕지 붙인 분도 있습니다. 문짝이 떨어지자 진문을 잘라서 붙이기도 하고 손거울조차 없어서 선글라스를 붙여서 다니는 분도 있고 손잡이가 떨어지자 부러진 포크를 찾아서 꽂아 넣기도 하고 주유 커버가 떨어지자 CD를 붙이기도 합니다. 뒷바퀴가 떨어져 이런 구루마를 붙인 분도 있는데 손전등도 없어 생수병을 꽂아 넣고 다니는 분도 있다고 하네요. 공대 출신의 어떤 아빠는 도어락이 고장나자 이렇게 마우스를 달아서 고쳤다고 하는데요. 중간에 휠은 어떤 용도일까 라는 질문에 이런 용도가 아닐까 하는 답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 넘게 허브솔트를 쓰다 보니 아직 포장을 안 뜯은 거였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전기장판을 처음 사서 자는데 자는 내내 훈훈해서 잘 잤다고 하는데요. 일어나서 보니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5개월 동안 물을 줬는데 플라스틱 선인장이었다고도 합니다. 한 어머니는 짱절미의 크림 페스츄리라는 빵을 당연히 개빵인 줄 알고 개한테 줬다고도 하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2020년 FM 코리아엔 반년 넘게 개샴푸 쓴 멍청한 사람이라며 샴푸 사진이 올라옵니다. 베이비 파우더향 게샴푸를 썼는데 반년 만에 어머니가 이야기해줘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얼마 있지 않아 게샴푸 글 보고 쪼개고 있었는데
본인도 쓰고 있었다는 인증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시리우스라는 브랜드가 이런 걸로 좀 악명이 높기도 한데요. 2018년 편의점 갤러리엔 손님에게 점장님이 욕을 처먹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시리우스 윌 영양스튜라는 개간식을 점장이 식품이라고 생각하고 식품류에 진열하였고, 손님이 사가서 밥이랑 먹는데 맛이 너무 없어서 보니까 뒤에 애완용 간식이라고 써져 있어서 엄청 화나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기도 올라오는데요. 이 스틱도 육포류에 진열해 놨는데 이미 한 개 팔려서 점장님이 CCTV 확인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대충 장사하는 사장님들도 은근히 많은데요. 어떤 에어컨 설치 기사는 투인원 에어컨을 한 곳에다가 함께 설치했다고 합니다. 한 고양이 사장님은 물을 1,500원에 팔며 대충 널브러져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취미로 장사하시는 듯한 분들도 은근 많은데, 오이초밥에 오이김밥, 당근김밥, 오이에이드, 오이 피클을 파는 사장님은 오이김밥을 10,000원에 올리면서 이거 제육볶음보다 힘드니까 웬만하면 제발 주문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오이에이드라는 것을 주문해서 맛있다고 한 리뷰에는 이게 맛있다니를 도배하기도 하고, 오이 스페셜 메뉴로 그냥 오이와 오이덮밥, 오이치킨과 오이튀김까지 준비한다고도 써놨었는데, 사장님이 오이를 좋아하시나봐요 라는 질문에는 싫어하지는 않는데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취미로 장사하는 사장님이 있기도 한데요. 배달비는 500원에 돈가스 하나에 3,000원을 받고 여러가지 옵션들도 모두 다 0원으로 해놓은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3개 배달하면 9,000원이라며 극찬하자 그저 웃기만 하기도 하는데요. 팔수록 손해 같은데 왜 그러시냐는 질문에 그냥요 라는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충 장사해서 대박이 난 분도 있는데요. 바로 일본 다이소의 야노 히로타케 회장님입니다. 그는 백엔샵의 창시자인데요. 그는 복싱 선수를 하다가 본인의 실력이 안 된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돈 많은 부인과 결혼해서는 장인에게 방어 양식장을 물려받아 운영하다가 3년 만에 말아먹고 볼링장, 알바와 화장지 판매업 등 9번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약간의 종잣돈으로 트럭에 망한 회사 제품들을 싸게 사서 싣고 다니면서 팔았다고 합니다. 만사가 귀찮았던 그는 모든 가격을 100엔으로 통일해버렸다는데요. 9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가 빠지는 천운을 맞이하며 그의 백엔샵 상품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이소는 얄팍한 장사라 머지않아 망할 게 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주옥 같은 어록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경영계획, 전략, 목표 그런 거 없다고 하기도 하고, 컴퓨터를 잘 몰라 분석은 안 한다고 하고, 점포가 늘어나는 게 무서워서 내지마 라고 말해 오기도 하고, 본인은 아무것도 못해서 점포 레이아웃은 사원이 멋대로 생각했다고도 하고, 상품 개혁은 아오노 케이코 전무가 다 해줬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미즈호 은행 사장에게 다이소는 곧 망할지도 모른다고 넌지시 이야기했다고도 합니다. 경영회의에서 자기가 뭔 말만 하면 다 부정당한다며 역시 자기는 아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본인을 낮춤으로써 직원들이 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다음은 청소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2019년 대학생 너구리라는 페북 페이지는 치킨 기프티콘을 걸고 더러운 자취방 선발대회를 하는데요. 이렇게 동묘 시장룩을 한 방들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고, 말 그대로 난장판인 집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컴퓨터 앞에 재떨이용 맥주캔과 재떨이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준 분도 있었고, 방을 치우면서 사진을 찍은 분도 있었고, 서서 자냐는 말을 들은 분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쓰레기 더미 안에서 이불을 깔고 잠을 자는 이분이 1등을 했는데, 대학생 너구리는 컵라면 처먹고 바닥에 던지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한 카페에는 쓰레기집 청소 후기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대전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며 현관문을 열자 쓰레기들이 반겼다며 심한 냄새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침대 옆에 과자 봉지와 음쓰를 그대로 던져놔 벌레도 엄청 많았다는데요. 싱크대 앞에도 더 이상 물건을 놓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더러웠고, 화장실 바닥은 담배 꽁초와 곰팡이가 찌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면대 역시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더러웠고, 변기 역시 색깔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청소 끝에 이렇게 말끔해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신기방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쓰레기를 다 치우고 스팀 살균 소독으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청소하고 100만 원을 넘게 받았다고 하고 청소 의뢰자가 청소하기 전날까지도 여기서 잤었다고도 하네요. 이 방 사진은 글로벌하게 유명해져 다른 나라들에도 K 자취방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충 살아도 결국 사라지고 성공하는 분은 성공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